안녕하세요. 네, 다산이도 최종인 원장입니다. 필기시험을 치고 나면은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규반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관연도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유튜브에서 약간 그런 약간 논쟁은 아니지만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셔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카페나 유튜브 상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다소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좀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서로의 의견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제 경험만 제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필기 공부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규반 이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규반으로 공부해서 기초를 탄탄히 쌓으신 후에 관연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뭐냐? 합격할 확률입니다. 합격할 확률이 정규반 이론을 바탕으로 탄탄히 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거밖에 없어요.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한다고 해서 합격이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전기를 가르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한테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이고 따라서 더 한 번이라도 더 합격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정규반 이론을 꼼꼼히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자격증 시험 공부 방법에서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문제답 방법이에요. 문제답 방법이에요. 전기뿐 아니고 전체 자격증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도 문제답이죠. 근데 쉬운 시험은 이렇게 해도 가능한데 전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에서 조금 더 다른 방법, 이론을 위주로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공부해서 더 쉽게 자격증 취득하고 싶어 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문제답 방법의 반복 공부법이에요. 사실 저도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문제풀이 강의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풀이만 해드리면 되니까 촬영 준비도 별로 할 필요 없고 강의 자체가 쉬워요. 근데 정규반 강의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규반을 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학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요. 앞에서 배웠던 것,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공부했던 것. 근데 실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막연하게 이 이론이 어디에 쓰일지, 어디에 적용될지,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내용, 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반이 어렵습니다.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관연도 문제풀이가 제일 쉬워요. 근데 저도 관연도 문제풀이만 할 수가 없어요. 왜? 정규반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관연도 문제풀이만 했을 때 그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정규반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관연도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보다 힘들긴 한데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더 힘들지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고생은 되지만 이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정규반 위주로 공부하고 그래서 관연도 문제까지 공부하셔가지고 고득점 맞은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규반 이론 꼼꼼히 공부하고 관연도 문제까지 공부해서 한 75점을 맞았다고
합격. 가정 합격. 그럼 이분이 만약에 75점을 맞으신 분이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했을 때 불합격할까요? 이렇게 75점 정도 맞으신 분들 있죠.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한 65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예상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정규반으로 하든 관연도로 하든 붙을 수가 있다고 봤을 때 반대로 65점 정규반으로 위주로 공부했다 65점 맞은 분은 그럼 어떻게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55점으로 불합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관연도 문제로 위주로 공부해서 55점으로 불합격하신 분이 정규반 위주로 공부하셨다면은 65점으로 합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공부 방법을 바꿔서 불합격할 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정규반 위주로 공부하는 강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정규반 위주 공부 방법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처럼 공부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근데 최근으로 갈수록 그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1, 2회 통합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좀 더 정규반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예전보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연도 문제 위주로 공부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이거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란 문제가 있어요. 틀린 것은 문제 찾으면 답이 2번이다. 그럼 2번 이거 요렇게 틀렸구나가 아니고 맞는 1번, 3번, 4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왜 맞다? 왜 맞다? 왜 맞다? 그러니까 문제답 한다는 것이 똑같은 문제답 하더라도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문제답 틀린 것만 확인, 어떤 분은 틀린 거 쓰는데 틀린 거 확인, 나머지도 전부 왜 이런지. 그래서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도 이렇게요. 계산 문제에서 요거 풀이 과정 이해하는데 요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변형 같은 것도 한번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회차마다 수만 명이 응시를 하시고요. 수천 명을 합격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합격을 했다면 본인의 공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본인이 불합격했다면 공부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수가 더 많이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합격률이 높은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규반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 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필기에서 정규반 위주로 꼼꼼하게 공부한 것이 실기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만약에 필기를 문제답 위주로 공부하셨다면 이 공부한 내용이 있죠. 실기에서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실기에서 필기 부분 처음부터 다시 원래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실기에서 더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뻔하겠지만 필기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어려운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정규반 이론을 꼼꼼히 준비한 후 관연도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